저희는 그런 부분보다는 과연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화재가 발생할 때 소방차나 소방관들이 화재를 잘 진압할 수 있도록 소방법을 다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법률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법률적인 이야기 해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 어떤 부분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우선 가장 먼저 얘기를 해볼 부분이 이번 제천 화재 참사에서 인명 피해가 아주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관련 법률인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법률을 지키지 않은 건가요? 이제 어떤 건물이든지 천정에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오면 바로 물이 분사된 스프링클러가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천 화재 생존자하고 목격자 진술을 종합을 해보면 화재 건물에 356개 스프링클러가 있었지만 작동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명백히 소방법 위반이 되고요. 또 제천 화재 현장에서 20명의 희생자가 나온 부분이 2층 여성 사우나인데요.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를요. 철제 선반으로 다 막아놓아가지고 이렇게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사람이 대피할 공간을 막아놓으면 소방법 제53조 그리고 또 10조 1항에서 피난시설을 폐쇄 변경해 놓은 경우에 해당돼서 소방법 위반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많은 뉴스들을 접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상황이시긴 하겠지만 이 소방법 위반이잖아요. 네네. 누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누가 받나요? 가장 먼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게 되는 건 해당 건물주하고 그 실제로 이 건물을 관리한 관리인 등이 일단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자세한 건 또 조사를 받아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소방법이랑 건축법을 위반한 외에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도 받게 될 걸로 보이고요. 해당 건물에 대해서도 소방안전점검 업체가 소방점검을 허술한 그런 책임이 있다면 이에 대한 형사 책임도 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일단 건물주가 법적 처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처벌 수위가 이루어질까요? 그런데 소방법이랑 관련 건축법 외에도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되면 그 형법 268조에서 5년 이하 금고에 처해지도록 되는데 여기 사망자가 29명의 부상자도 상당히 많았던 걸로 봤을 때는 그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강력한 처벌이 있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조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김보람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소방법이나 건축법 위반보다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사망하신 분과 다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고려하면은 형이 굉장히 중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강력한 처벌을 받을 거는 확실할 것 같고요. 제천 화재 참사 발생을 하자마자 또 관계기관에서 부랴부랴 불시 점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시내 목욕탕과 찜질방 319곳을 불시 점검한 결과 모두 120곳에서 소방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 조사한 곳 중에서 3분의 1이 넘는 곳이 위반을 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항들을 위반했던가요?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피난 유도 등과 스프링클러 작동 불량이 2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난 통로를 하판으로 막아놓거나 장애물로 막아놔가지고 있는 경우가 38건입니다. 제천 화재 참사 경우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 화재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일어날 때는 신속히 이렇게 진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물이나 도로 곳곳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이 부분도 소방관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쓸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불법 주차를 해놔가지고 소화전을 딱 가로막아가지고 위급 상황에 필요한 소화전을 쓸 수 없게 무용지물로 만드는 사례들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했습니다. 이 소화전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이 골목 안에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불법 주차를 하는 바람에 뭐 이렇게 소방차가 지나가지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법을 위반한 거죠? 맞습니다. 사실 소방 펌프차에 실려 있는 물의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전을 이용해야 되고 이 중요성이 너무 큰데 그리고 또 법적으로도 소화전 5m 이내에는 모든 차량에 주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때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뭐 20만 원 이하의 법정 벌금 구류 과료를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는 4, 5만 원 정도 이렇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이런 법규를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4, 5만 원이면 뭐 또 과한 처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파트나 주택 지역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소방차, 뭐 주차구역. 근데 여기에 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초기 대응이 중요한 화재 진압 현장에서 아까 아나운서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주차를 그렇게 해놓으면
그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사고를 되게 크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들이 이제 국민이나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올해부터 소방법이 기존보다 강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보람 변호사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올해 6월 27일부터요.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되는데요. 네. 소방차 같은 긴급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이제까지 20만 원이 최대였는데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해지고요. 네. 그리고 2018년 1월 7일에 소방청에서 발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을 개정을 이제 올해 6월부터 개정되는 것과 맞춰가지고요. 보상심의위원회를 실질화를 해서 소방차가 소화 활동을 하는데 좀 지장이 되거나 이래서 차량을 이동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는 보상심의위원회를 활성해서 적정한 보상을 해주고 다만 주차 금지 구역이나 소방차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해놓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법률안 개정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